아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박수가 크네.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이 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약간 미끼 상품이었고, 오늘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제가 팀런 강의를 했고 올해는 한치 메탈 게임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약 한 50분 정도 되겠네요. 강연을 하게 될 테일워크 필드 테스터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비해 사람이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마 낚시 쪽 부스가 좀 적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좀 더 붐비는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약 한 50분 동안 강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 보니까 아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하니까, 또 이 중에 몇 분은 아마 저보다 한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강연보다는 같이 한치에 관한 얘기를 낚시방에서 얘기 나누는 기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한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역대급 시즌이었죠. 한번 나는 작년이 제일 좋았다 지금까지 한 손 들어보세요. 와, 나머지 분들은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가 보네. 근데 이제 그랬습니까? 아마 한치가 활성화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고, 4, 5년 전과 지금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셨고,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낚시 장르가 대충 어종별로 분류를 해보면 두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쭈꾸미부터 해서 갑오징어,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두 종류가 쭈꾸미,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낙지도 요즘은 낚시로 하더만요. 그리고 한치, 크게 이렇게, 또 문어까지 한 이렇게 6가지 어종이 한국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종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과거 1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빼놓고 두 종류 어종 중에 세 자릿수, 즉 꿈의 자릿수죠. 100마리를 넘을 수 있는 어종은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쭈꾸미, 하나는 한치. 물론 한 10년 전 아직 무늬오징어 애기이나 갑오징어, 산삼 같은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어렵지 않게 좋은 포인트를 가거나 손 안 탄 데를 가면 무늬오징어도 그렇고 쭈꾸미도 갑오징어도 그렇고 100마리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워낙 옛날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 낚시꾼들이 많아지고 군집성 어종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자리에 100마리의 군집이 있다고 할 때 낚시꾼이 한 명이면 7, 80마리를 혼자 잡겠지만, 낚시꾼이 10명이면 10마리씩, 20명이면 5마리씩 좁혀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런 면에서 한치 낚시가 아마 최근 2년간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낚시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필드에 나가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것 같고, 혹시 아직 집에 한치가 남아 계신 분? 부럽습니다. 부러워. 저는 3일 전에 마지막 남은 한치를 눈물을 머금고 먹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 한 3달간 출조 횟수가 한 2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잡은 마리수를 제가 보통 너무 마리수에 사람이 몰입되는 것 같아서 마리수를 잘 세지는 않는데, 어림짐작으로 세어 보니까 아마 작년에 3,000마리 가까이 잡지 않았나. 그 중에 제가 가져간 건 다 가져간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작년에 한치는 정말로 즐거웠던 시즌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한치 낚시가 지금 인기를 가장 크게 끌고 있는 이유는 가뜩이나 두 종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두 종류 중에 세 자릿수를 찍을 수 있는 건 쭈꾸미와 한치가 유일하고, 자, 쭈꾸미 낚시와 한치 낚시를 비교해 볼 때 역시 낚시하는 재미는 쭈꾸미 낚시보다는 한치 낚시가 월등하죠. 그리고 맛도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맛도 아마 한치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치 낚시의 폭발적인 인기의 비결이 결국은 많은 마리수를 뽑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낚시하는 재미가 타 장르에 비해 좀 더 재미있는 면이 많다는 점, 그리고 역시 맛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최근 들어서 한치 낚시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한치에 관해서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치 낚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치 낚시의 장비를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떤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아마 가장 오래 얘기할 주제는 재작년부터 슬슬 바람이 불어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조법이 있죠. 그 조법의 이름이 뭘까요? 잠깐 나와주십시오. 이거 야마시타사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한 5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작년에 가장 히트를 쳤던 오모리 조법이 아마 오늘 강연 내용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올해 한치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만큼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작년보다 좀 덜하고 재작년에 그 열악했던 상황으로 돌아갈까 지금 아마 다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도 작년만큼은 나올 것 같다 손. 올해는 작년보다는 안 닐 것 같다 손.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희망회로를 돌리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작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세 자릿수를 기록할 확률이 작년에 한 70-80% 정도는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실제 여수권도 제가 주로 활동하는 필드가 여수권이고, 여수권도 지금 벌써부터 한치가 뭐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50마리씩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렇게 작년만큼은 작년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기대는 못하지만 그렇게 실망감을 주는 시즌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한치 낚시를 할 때 대부분 일본에 있는 낚시 채널들을 더 참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한치 낚시에 대한 그 느낌이 틀려요. 특히 일본에 있는 그 낚싯대나 뭐 조그업체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일본은 보통 한치 낚시를 하면 별로 크지 않는 배, 보통 5톤에서 7톤 규모의 배에 사람이 한 4명, 5명 정도가 타요. 그리고 낚싯대를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대를 펴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저 손님이 없었을 때 한 20인승 배를 타가지고 6명이 탔을 때 저 4대까지 펴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결국은 그날 한 살 2kg는 빠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다녔는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한 대를. 그게 뭐 제로 텐션에서 바닥을 노리는 낚시가 됐든 아니면 뭐 밤에 띄워서 하는 낚시가 됐든 간에, 뭐 오모리 리그가 됐든 베이트 채비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고차가 된 게 보통 개인이 2개의 채비를 쓰죠. 하나는 거치를 하고 하나는 매뉴얼을 하고, 또 12시 넘어서 체력이 다 방전되면 그때는 그냥 2대 다 거치를 하고 한 3시, 새벽 3시가 되면 물든가 말든가 냅두고 옆에 아는 사람이 잡아주고. 그 뭐 한국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사들 자체가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선사들이 먼 바다를 좀 나가야 되니까 큰 선사들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많이 실을 수밖에 없고, 또 주로 이틀을 소비하는 낚시를 해요. 이틀을 소비하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갔을 때 최대한 좀 많이 잡는 게, 두 종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낚시 패턴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본 쪽 채널의 유튜브를 보다 보시면 조금 한국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양쪽 자리가 넓은 데서 편하게 하는 낚시 패턴을 그대로 보고, 또 우리처럼 좁게 조밀조밀하게 붙어서 하는 그런 환경에서의 낚시를 하다 보면 조금 좀 에티켓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모리 리그에 대한 강연이 끝나면 마지막은 한치 낚시할 때 배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장비를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릴이야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릴은 뭐 어느 회사 걸 쓰라 말아가 아니고, 릴은 당연히 카운터 릴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한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아직은 내가 고가의 어떤 뭐 카운터 릴을 내가 쓰기는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제 라인 마킹이 돼 있는 라인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카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릴이 분명히 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신경 안 쓰고,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총 왼쪽에 사진을 보면 총 로드가 3대가 있죠. 제가 보면 보통 한번 출조를 할 때 가져가는 로드가 3대를 가져갑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트 대 2개, 그 다음에 스피닝 대 1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전동릴로 거치용 대를 하나 지금 세팅해 놓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저 밴드 테일러크 밴드 회원분께서 물어보는데 전동릴을 꼭 사야 되냐? 보통 뭐 일본 일제 같은 경우는 뭐 7, 80만 원, 국산도 전동릴 한 4, 50만 원씩 하죠. 그 정도 비용을 한 어종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전동릴을 사는 게 옳냐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치 낚시를 제대로 즐기실 분은 최소 연봉이 1억은 돼야 돼요. 진짜로. 아마 한치 낚시를 많이 나가신 분은 일단 선비가 비싸죠. 그다음에 전용 장비가 되도록이면 있어야 돼요. 그럼 장비가 다른 낚시처럼 한두 세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죠. 기본 2세트에 뭐 어머리그 때 한두 개 추가하시면 3개, 4개. 그리고 각각에 다 카운터 릴과 스피닝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동릴은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내가 한번 어렵게 낚시를 갔어요. 먼 바다를 갔고 너울은 치고 힘들고, 그리고 뭐 온 집안 식구가 다 한치는 좋아할 거고, 이왕 갔을 때 많이 잡아가면 가족들도 좋고 뭐 이웃 친지들한테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동릴은 분명히 비용 부담이 가는 릴이긴 해요. 근데 실제 피딩 때, 뭐 피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로드를 우리가 한 대만 활용한다면 전동릴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낮에 데이 게임 할 때 바닥에서 낚시를 뭐 7, 80m, 90m에서 낚시를 할 때 뭐 그때 외에는 전동릴은 거의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낚싯대를 2대를 운영을 해요. 2대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거치를 해놓고 하나는 흔들면서 손으로 매뉴얼로 하면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피딩 때는 양쪽이 다 입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동릴이 있으면 그냥 올려버리면 내가 이쪽은 케어를 안 하고 이쪽에 있는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낚싯대를 관리하면서 얘를 올리는 동안에 얘는 이미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피딩 때 마리수를 빠르게 하는 데는 전동릴이 있으면 분명히 크게 도움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D사의 제품이고 한 1년 썼는데 지금 사고거래 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거치로드를 한번 볼게요. 거치로드를 한번 포인트가 있는데 직접 와서 설명할게요. 일단 크게 느껴지는 점은 휘임새가 좀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남자끼리 쓰는 언어로 이게 여자분 계시는데 고개 숙인 남자라고 하는데, 휘임새가 극단적인 9대1 휘임새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한치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쭈꾸미 떼를 가져가도 되겠지, 타이라바 떼를 갖고 가도 되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저는 문어떼를 한 7명 단체이신 분이 문어떼를 갖고 온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전용 장비는 그 어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용 장비를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다른 장르의 장비를 가져와서 쓰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차이가 나니까 물어봐요. 네, 가신 분들이 과연 전용 장비를 꼭 사야 될까요? 그냥 타이라바 낚시나 쭈꾸미 떼나 갑오징어 낚싯대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장비가 분명히 있는데, 꼭 이걸 뭐 돈이 뭐 2, 3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싸게는 10만 원, 비싸게는 뭐 4, 50만 원, 뭐 더 비싼 것은 7, 80만 원 하는데 꼭 전용 장비를 사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치가 미친 듯한 피딩을 하는 시간에는 전용 장비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잡아냅니다. 그나마 낚시를 해보신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하다못해 문어대를 넣고 그 두꺼운 사모줄을 달아서 애기를 내려도, 심한 경우는 스테나 메탈을 한치용 메탈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갑오징어 잡는 300원짜리 그 왕눈이를 달아도 뭡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장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가장 비등한 편차로 한 재작년에 제가 전용 장비로 한치를 300마리 잡을 때 혼자서, 그때는 한치가 300마리라면 감당이 안 되는 숫자인데 사실, 근데 그때는 한치가 2m, 5m에서 물었거든요. 눈에 보이게. 그때 전용 장비를 쓰지 않고 갑오징어 장비를 쓰신 분들은 30마리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아니 300마리를 잡았으면 그건 완전한 피딩 아니냐? 그럼 그렇게 피딩 때는 차이가 없다면서 왜 또 방금에서는 뭐 지금에 와서는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피딩이 아닐 때와 피딩이라도 입질이 굉장히 예민할 때, 그때는 전용 장비와 전용 장비가 아닌 로드의 편차가 극명하게 나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로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퀴즈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로드의 회사와 제품명을 정확히 아시는 분? 예. UXL.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UXL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자, 이 로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한치 로드는 극단적인 구조의 힘세예요. 물론 뭐 어떤 회사에 따라서 뭐 7대 3까지 나오긴 하는데 편차가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저기 알파테클이라는 한치로 지금 아마 국내나 일본에서 점유율 1위인 로드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이 로드는 탑 부분이 메탈 탑, 뭐 보통 지금 티탄 탑이라는데 메탈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치 대를 보시면 어떤 것은 메탈 소재의 탑 부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일반 카본 소재예요. 그러면 카본 소재가 좋을까요? 아니면 메탈 소재가 좋을까요? 메탈 소재가 훨씬 더 한치에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평탄하게 날씨가 좋은 상황, 바다가 잔잔한 상황에서는 크게 편차가 없는데, 카본 소재는 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너울이 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바다를 가기 때문에 3번 가면 2번의 확률로는 날씨가 호수가 잔잔한 날씨는 거의 만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너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울이 있으면 탄성이 강한 카본 어떤 로드 같은 경우는 그 너울을 먹어버려요, 같이. 그래서 그게 고기가 입질을 하는지, 왜냐면 초리대 까딱까딱하고 있는데 고기가 입질을 하는지 아니면 너울에 따라 움직이는지 그게 미세할 때는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씩 건져봤는데 물러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휘임새의 일단 메탈탑 같은 경우는 복원력이 카본처럼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에 그만큼 계속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울인지, 너울로 인한 초리의 까딱거림인지 아니면 실제 한치가 물어서 로드의 팁이 반응을 하는지를 파악이 좀 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매뉴얼로 하는 데 있죠. 제 같은 이제 만약에 그럼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딱 한 대만 전용 로드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쓰던 로드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손으로 하지 않는 거치 로드는 반드시 전용 로드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눈으로 보고 낚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들고 가는 낚싯대는 로드에 좀 단점이 좀 있더라도, 로드가 좀 뻗시거나 아니면 한치에 최적화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손에 있는 전달되는 감으로 한치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은 상쇄가 되는데, 거치형 로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낚시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걸 눈으로밖에 볼 수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게 입질인지 아니면 너울이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는 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안 된다면 다 사세요. 다 거치용도, 내가 손으로 흔드는 용도, 나중에 뭐 시즌에 따라서 오모리 용도 다 사시고, 정 부담이 되시면 거치를 해야 되는, 즉 내가 손으로 직접 어신을 전달받지 못하는 그 로드만큼은 반드시 전용 로드를 사시고, 그 다음에 전용 로드도 되도록이면 뭐 국내 제품도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국내 메탈탑 제품이 저렴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후반대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그 품질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비싼 거 뭐 7, 80만 원씩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치 장비는 전용대를 꼭 쓰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냥 다 쓰시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선택은 이 정도, 릴은 별도로 설명 안 했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혹시 라인 069 쓰시는 분, 약간 변태스러운 분이에요. 보통은 노멀한 경우에는 그냥 1호 아니면 085. 근데 써보니까 뭐 상황에 따라 틀리긴 틀린데 입질이 예민할 때는 라인의 호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085를 베이스로 하시고 뭐 릴을 2개를 준비하신다면 하나는 065, 하나는 085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주력으로 지금 강연 드릴 건데요. 뭐 작년에 뭐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조법이었죠. 이 조법이 소개된 건 한 3년 전에 가볍게 소개됐고, 그때는 그렇게 크게 뭐 호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법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극명하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작년에 하도 어머리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한치 낚시를 하는 분의 뇌리 속에 어머리그는 거의 절대 반지다. 반지 제왕을 보시면 거의 절대 반지다. 이게 모든 궁극의 한치를 낚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큰 반면에 단점도 극명한 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필드 조건에서 또는 모든 어떤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보통 4월 말부터 8월 초까지라고 볼 때, 뭐 진해나 거제 같은 데는 더 늦게도 합니다만 보통 본 시즌을 5월, 6월, 7월 이때를 제일 피크로 보니까요. 그럼 전 시즌을 통틀어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과연 이 조법이 궁극의 조법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근데 효과적인 조법이긴 해요. 일단 일반 이카메탈과는 틀리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이카메탈 조법은 맨 마지막에 봉돌이나 아니면 봉돌의 역할을 하는 오모리 메탈을 하나 달고 위에 욕심이 많은 분은 뭐 4단, 좀 평범하신 분은 3단 이렇게 놓고 낚시를 하죠. 그리고 던져서 멀리서 끌어오는 게 끌어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단수가 높기 때문에 보통 바로 다이렉트로 배 밑으로 내리게 돼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이제 이 오모리그 조법은 뭐 일단 이게 일본말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오모리라는 말이 우리말로 치환시키면 봉돌이에요. 봉돌. 그러니까 뭐 봉돌을 활용한 낚시 조법인데, 뭐 어차피 이 조법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오모리그라고 쓸게요. 뭐 오모리 리그라고 하기도 하고 오모리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오모리그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쓸게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건너온 조법이니까 왜 굳이 조법 이름을 일본말을 꼭 써야 되느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근데 봉돌 조법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진에서 보듯이 일단 이카메탈 조법은, 일반 이카메탈 조법은 보통 애기 한치가 공격할 수 있는 스테나 메탈이 3개 정도를 달고 하죠.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봉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애기를 쓰죠. 물론 스테를 써도 물기는 뭅니다. 스테를 쓴다고 안 무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애기를 하나만 쓰죠.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이카메탈은 뭐 4단을 쓰게 되면 한치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게 무려 4개나 되는데, 그렇죠? 얘를 쓰면 꼭 해봤자 뭐 애기 하나에 한치가 3마리 4마리 달라드는 것도 아니고 불리할 것 같은데 의외로 불리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조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뽕돌과 애기 하나를 가지고 애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치의 입질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방식은 이미 뭐 그 전에 갑오징어나 무늬오징어나 그 외 여타오종의 비슷한 방식의 조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상황에서 한치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조법이 됐죠. 근데 오모리그는 장점은 있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공략 범위가 넓어요. 일단 그렇죠. 보통의 이카메탈 채비는 채비가 갖고 있는 길이나 단수의 한계 때문에 바닥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오모리그는 채비가 심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30m, 그다음에 언더캐스팅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한 4-50m까지 날리기도 하죠. 공략 범위가 넓다는 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 밑에서만 입질을 받고 있는데, 뭐 배 밑에 한치가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한치가 막 음영지대나 좀 먼 데서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이카메탈 채비는 2단 정도는 던질 수가 있는데 3단이 넘어가면 던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던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조류 때문에 옆 사람과 걸리게 돼요. 던질 수가 없는데, 오모리그는 일단 굉장히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다 노릴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오모리그가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초반 시즌부터 스피닝 로드를 한번 써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극초반기를 4월 말로 보고 초반 시즌을 5월 달로 보고 그다음 메인 시즌을 6월, 7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여수권 같은 게 8월 달에 거의 나가는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모리그는 제가 볼 때는 5월과 6월 중순까지는 안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5월에는 입질층 자체가 좀 깊이 형성이 돼요.
40m나 60m, 그게 수온 때문 같은데 심한 경우는 작년 5월 달에는 한 80m 정도의 어군이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 시즌에는 깊이 물기 때문에 워머리그 채비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베이트로도 워머리그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스피닝이 훨씬 편하고 핸들링하기가, 그 스피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40m에서 부하를 받으면서 한치를 낚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2시간 정도 40m, 50m에서 한치를 낚아 올리기 시작하면 2시간 정도면 팔에 마비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시즌에는 한 3년간 꾸준히 느끼는 건데, 초반 시즌에는 원거리보다는 집어등이 바로 쏘는 배 밑에 훨씬 더 군집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한 6월 중순 넘어가서 수온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깔치가 상대적으로 같이 경쟁하는 어종인 깔치가 부상을 하게 되면 한치 어군이 그때부터는 좀 상기돼요. 그러니까 한치 어군 크기가 주는 게 아니고 한치가 노니는 반경이 이제 집어등의 끝에 부분에 있는 음영지대, 즉 넓게 포진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시즌의 낚시의 난이도 힘드니까 일단, 그 다음에 군집이 집어대는 층이 배 밑에 많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면 초반 시즌엔 되도록이면 워머리그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배 밑에 군집이 흩어지고 옆에 하는 분들이 좀 던졌는데 멀리서부터 입질이 들어온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워머리그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니까 초반 시즌에는 그냥 굳이 막 워머리그를 연습하겠다, 나는 이 낚시 조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연습을 좀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워머리그로 일반 버티컬로 내리는 그 상태보다 워머리그로 많이 잡은 걸 캐치하시면 그때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저희 테일워크, 제가 스텝을 있는 회사 테일워크에 있는 워머리그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시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하면 설명드릴게요.はい、まずスピニング、やっぱり一番の利点は円筒が効く。で今その光の輪の奥に入れ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ずっとカーブホールさせながら。ここでついでる竿なんで、結構こうやって見てもバットが残る。でその分やっぱアクションもつく。でここから先の竿全体で
もうこのうねりとかイカの引きを吸収して簡単に揚げれる。スピニングがこうやってアクション入れれる量が多いんで、いっぱい踊らせたい時とかはスピニング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これ結構ここまでがチューブラー 이렇게 なんで 베이트 장비로도 오모리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しゃくった時に必ず残るんでアクションがつきやすくなってます。でここから先がフルソリッドなんで細かいあたりも追従して乗せれる感じになってます。 그래서 이제 굳이 먼 거리를 공략하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서 오모리그를 구사하고 싶을 때는 ソリ 여기처럼 ッドティップじゃなくて 베이트 오모리그 때를 한번 써보시는 これ 것도 が 재밌을 것 같아요. 全部フルソリッドだと結構アクションつけるときに吸収しちゃうんですね。でそれをなくすためにここまでをチューブラでアクションをここでつけてここから先でフルソリッド部分で乗せるって感じです。 C の 68MH ってやつなんですけど、今これ25号かけとるけどまた25号かけてでオモリグもダブルの仕掛けにしてるんですけど 그래서 아마 초반 시즌에 오모리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피닝 로드보다는 여기처럼 베이트 로드를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좀 편하게 오모리그를 やっ 즐길 ぱ 수 りこ 있을 れ 것 ぐらい 같아요. のパワーのある竿じゃないとオモリグで動かそうと思った時に動かないんで、結構このフルソリッドなんで今日すごくうねりがある日なんですけど、結構うねりを吸収してあんまりエギが暴れないようにしてくれるので、やっぱそういうのも超過につながっていくと思うんで、こういう仕様がいいと思います。結構船長さんが棚が狭いって言ってるんで、そんな時はベイトの方を使った方が合わせやすいです。とりあえず釣れるの分かったらベイトで数をかけていくって感じにするんですけど、また擦れたりするとちょっと輪の外に投げてフレッシュな群れを釣るとかっていう時はやっぱスピニングやっぱちょっと大きいアクションじゃないと食わん時もスピニングの方がしゃくり幅取れるんでいい時がありますね。こういう小当たりも結構明確に当たりが出るんで 꺼주십시오 이제. かけていけますね。 좀 간단하게 그 실제 실조 영상을 한번 봤고, 이제 문제는 낚시를 절대 글이나 유튜브로 보고 배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낚시에서 제일 좋은 스승은 역시 경험입니다. 경험. 필드에서 직접 실제 영상으로 보는 게, 필드에서 이게 보고 내가 뭐 영상으로 한 10번을 보고 필드를 갔다. 그럼 내가 그대로 이 영상처럼 구현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영상을 뭐 100편, 1000편을 보는 것보다 그냥 필드에 가서 한번 부딪히면서 경험해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오모리그의 장점은 결국은 먼 거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낚시하는 재미는 더 낫죠, 일반 이카메탈보다. 근데 이제 단점이 좀 있죠.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채비 조작이 익숙치가 않으면 옆 사람한테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오모리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내 채비를
옆에 있는 분들과 걸리지 않게 조작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낚시를 갔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내 패턴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머리그를 한다고 막 뿌려가지고 오는데 발밑에 올 때마다 내 채비를 걷어요. 채비를 걸어. 옆에 파트너 그런 사람 한 2명 만나면 그날은 낚시 포기해야 되죠, 그지? 낚시 포기하고 근다고 뭐 그걸 가지고 중내산에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리그는 굉장히 조작의 정교함,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채비를 던져서 내 앞으로 올 때 양 옆에 사람을 걸리지 않게 뭐 물론 필연적으로 걸리긴 해요, 한두 번씩은. 그런데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핸들링을 할 자신이 있다. 그때 구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리그의 두 번째 단점은 문제는 이게 수심층을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까지도 굉장히 좀 베리에이션이 커요. 우리가 보통 한치 낚시를 가면 선장님들이 마이크로 하시죠. 뭐 어군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군의 층을 중시하는 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선사 같은 경우 어머리그 자체를 금지를 합니다. 금지를. 왜냐하면 어머리그를 하다 보면 라인 카운터를 의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멀리 채비를 던져버렸는데 그 채비가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뽕돌 호수나 조류나 바다의 상황을 보고 내 채비가 어느 정도 위치에 놓는가를 내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아 내가 이 정도 웨이트를 하고 이 정도 카운트를 두면 내 채비가 어디에서 놀고 있겠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면 어구는 20m에 있는데 내 채비는 막 40m에 있고 10m에 있고 그러다 보면 어군이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층에 좀 잡아 놓아야지 분명히 유리한 낚시가 한치 낚시인데 나중에 마지막에 거론할 에티켓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머리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층에 잡아놓고 마리수를 노리는 한치 낚시에서 어머리그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리그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다못해 출조를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뭐 로드랑 릴 샀다 막 채비 샀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뭐 한치 낚시를 낮에 출조하니까 좀 일찍 한 2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언더캐스팅으로 날리는 것부터 채비를 내 앞으로 오게 하는 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미리 필히 연습이 필요한 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꼭 한 번씩 바다에서 물론 이제 뭐 먼 바다 상황과 틀리겠지만 그래도 채비를 특히 언더캐스팅 작년에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낚시하는 선배님들이 어머리그 해보신다고 이그니스 드릴 한 돈 100만 원 하죠. 그거랑 저희 회사 거 TZ 스피닝 로드를 40만 원대 거의 한 130만 원짜리 세트를 사가지고 첫날 처음 갔어. 셋이 갔어요. 두 분 다 그날 그대로 바다에다가 빠뜨리고 왔습니다. 130만 원 그냥 떡 싸먹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 빠질까요? 일단 언더캐스팅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한치를 손으로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끌미끌해요. 근데 내가 뭐 한치가 막 피딩이 아니면 수건에 한번 닦고 내 손을 좀 미끌거리지 않은 상태로 낚싯대를 쥐고 할 건데 문제는 한치가 막 물다 보면 담기 바쁘기 때문에 오징어를 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징어 점액이 손에 묻어있게 됩니다. 그래도 잘못 던지다 보면 그냥 뭐 기백만 원 하는 장비 세트를 영호왕님한테 바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실제 그날 당일날 그 형님들 채비까지 해서 한 150만 원 샀는데 뭐 130만 원 세트를 그대로 바다에 날리는 걸 보니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뭐 그냥 겉으로는 그냥 위로해 준 척하고 속으로 화장실 가서 웃었는데 낄낄대고 왜냐하면 저희 회사 로드가 2대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리그의 장점은 낚시는 분명히 재밌어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어머리그 채비가 극대화돼 가지고 한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뭐 모든 상황에서 뭐 어느 상황이나 어머리그가 최고의 조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머리그만 고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낚시 즉 조법에 궁극의 조법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는 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낚시를 가서 결국은
그 상황이 오모리그에 맞겠다 싶으면 당연히 오모리그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 오모리그를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나는 꼭 오모리그 해야지, 그런 편견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와 연관되는 얘기로 자, 낚시 에티켓을 한번 볼게요. 한치 낚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6월인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이쁘게도 저희 회사 로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네요. 자, 요 밀집된 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조밀하게 사실 앉아 있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 간격에서 로드 한 대를 써도 걸립니다. 조류가 세거나 옆조류가 받치거나 걸리게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팅이 거치 하나, 매뉴얼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한치 낚싯배 길이에서 그 길이에서 적당한 수용 인원은 6명이라고 봅니다. 6명. 즉 6명이 낚시를 해야지 그나마 안 걸리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낚싯배가 근다고 그 큰 낚싯배 길은 못 떼가면서 6명을 발서 보통은 20명을 태우죠. 그러니까 한쪽 라인에 10명이 서게 돼요. 제가 볼 때는 6명 정도 낚시를 하게 되면 쾌적하게 낚시를 해요. 아주 막 그날 상황이 안 좋거나 그 상황 빼놓고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0명을 한 줄에 놓고 그 각각의 10명이 2개의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옆에 분들이랑 얼굴을 붉히고 싸울 때가 많아요. 실제 그래요.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도 그런 상황 저기 종종 만나는데 낚시하는 시간보다 채비 푸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2시가 되면 그때는 한치고 나발이고 낚시 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랑 그 줄 걸린다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옆 사람과 얘기를 하세요. 지금 상황이 조류가 너무 세게 뭐 근다고 낚시하는 내내 조류가 세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은 조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서로 낚싯대를 한 대씩만 갖고 낚시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굳이 욕심을 내서 채비가 많이 걸리고 서로가 낚시가 불편한데 그냥 욕심을 내서 2대를 편성하기보다는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낚싯대를 일단 한 대만 편성하시면 돼요. 실제 그 조류가 저기 너무 옆조류가 받치거나 짝물이 받치게 되면 그때는 보통은 한치가 잘 안 물어요. 잘 안 무는 상황에서 채비를 2세트를 내려봤자 채비만 꼬이다가 쌍욕이 나오고 그러다가 옆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가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만,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 봤냐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 채비를 횟수를 한번 따져봐서 100번을 넘게 건 사람이 있어요. 100번을 넘게. 제가 한 대만 폈는데도 그 사람한테도 제가 사장님 한 대만 펴시다. 이게 너무 걸리네. 끝끝내 2대를 펴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제가 한 3배는 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이제 사람의 개인적 욕심인데 선장님들이 개인이 바닥부터 올리면서 저 어군을 탐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탐을 보고 선장님이 찍어준 수심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찍어준 수심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물론 다른 사람 안 물 때 나는 40m에서 한치를 잡았는데 왜 자꾸 선장은 20m 밑으로 내리지 마라 그래. 그러죠. 그럼 난 40m에서 한 2마리 잡았어요. 딴 사람도 20m에서 한두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계속 40을 고집을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전자장비, 실제 어탐기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낱마리로 40m에 있겠지만 선장님이 요구하는 수심에 한치가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상황이 안 맞아서 맞물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선장님의 지시를 따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 자기 개인 욕심 부려가지고 나는 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한치가 좀 물다가 안 물면 90m, 바닥이 90m, 90부터 10까지 올려버리더라고, 채비를 천천히 슬로우로. 물론 그 사람은 조금 많이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되도록이면 특히 이렇게 한치같이 걸릴 위험성이 많고 채비가 꼬일 위험성이 많은 낚시에서, 그리고 어군을 한 구간에 밀집시켜 놓고 마리수를 노리는 게임에서는 선장님의 어떤 컨트롤을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치 낚시를 가면 유독 시끄러운 분 있죠.
보통은 우리가 낚시 가서 시끄럽게 하면 욕을 하죠. 근데 한치 낚시는 최대한 내가 시끄러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죠. 하나 받아가십시오. 일단 한치 낚시가 시끄러워야 되는 이유는 저 혼자 재미 보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히트한 수심, 물론 선장님은 분명히 어군을 얘기해줘요. 25m에서 뭐 24위 어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속적으로 뭐 입질을 15m에서 받아요. 그러면 한치를 히트를 하시면 조용히 막 딴 사람들은 못 잡고 있는데 나는 잡고 있는 기분 좋은데 하지 마시고 내가 히트했던 그 수심층을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크게 15m라고 하면 그러면 옆에 분들이 뭐 25에 있던 분들은 15로 같이 올리겠죠. 그러니까 한치 같은 경우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런 낚시가 아니고 남들과 내가 협동을 해서 같이 많이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 낚시는 가시면 뭐 좀 뭐 내성적인 분들은 막 뭐 좀 그렇게 잘 쉽게 알았는데 되도록이면 자기가 히트한 수심을 적어도 완전한 피딩이 오기 전까지는 꼭 큰 소리로 뭐 20m 히트라고 하시면 옆에 분들이 다른 수심에 가 있던 분들이 그 수심으로 맞춰가지고 같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치 에티켓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용 장비가 필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치를 낚으러 왔는데 문어 장비를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큰 민폐입니다. 작년에 실제 한치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 갔는데 옆에 분이 문어대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낚시 그날 포기합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문어대를 갖고 온 건 괜찮아요. 근데 줄을 보니까 줄이 밧줄이야, 밧줄. 그럼 먼 바다 조류 센 상황에서 다 1호줄을 쓰는데 나 혼자 뭐 1.5, 2호 써버리게 되면 그럼 필연적으로 그 옆 사람들 다 죽이겠다 말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치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들더라도 전용 장비를 적어도 좀 구해 오시고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걸림이 심하다. 그럼 잠시 낚시를 쉬시든가 아니면 2대에서 1대를 빼시고 1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걸림이 많이 생기더라도 서로 짝매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히트한 수심을 지속적으로 콜을 해주면서 옆 사람들과 협동을 해서 같이 많이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시간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지금 거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되고 뭐 엔데믹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아마 더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